예, 마케팅 비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비평은 광고가 이 투자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마케팅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광고 캠페인을 분석하고 비평해 보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런 마케팅 효과 외에 또 어떤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또 이렇게 초래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도 또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마케팅 비평은 광고의 어떤 미학적 측면이라든가 광고의 이미지라든가 어, 광고의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경제적 효과에 주로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하나의 비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이 마케팅 비평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이슈는 마케팅 지상주의, 그리고 충동 구매를 조장하는 측면, 귀족 마케팅, 그리고 부당 기만 허위 광고, 그다음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지상주의부터 이제 한번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마케팅 지상주의는 이 제품의 그 어떤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제품을 개발해서부터 그다음 유지, 보수, 그리고 연구 개발, 그리고 후원, 어, 이런 것에 이제 그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광고에 그런 그 비용이 집중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폐해로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에 너무나 이 모든 그런 그 자원을 여기 올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 마케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 광고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CF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순수하다, 수수하다. 그래서 좋다. V라인 얼굴, 광동 옥수수 수염차. 네, 이 광고는 마케팅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나오는 그 카피, 순수하다, 수수하다라는 것은 정말 신뢰가 가는가요? 또 실감이 나나요? 모델의 어떤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수수한 느낌은 들지 않죠. 순수한 느낌은 드나요? 자, 그리고 순수하다, 수수하다는 것이 기존에 이 광동 옥수수 수염차에서 해왔던 그런 이 광고 메시지하고 연관이 되나요? 일관성이 없죠. 여태까지 황정음 편에서 보면 V라인을 강조해 왔다가 갑자기 순수하다, 수수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뚱맞죠. 지금까지 광고했던 광고에 들인 어떤 비용이 이렇게 다 여기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보면 BGM이라든가 모델에만 주목을 하고 카피라든가 제품과의 어떤 렐러번스, 연관성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광고 캠페인은 그 굉장히 낭비가 심한 그런 광고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효과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광고가 이 마케팅의 부수적 효과로 충동 구매를 조장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동 구매는 대체로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이제 있는데요. 어떤 정상적인 구매 패턴이 아닌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난 어떤 뭔가 좀 진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끌리는 그런 충동 구매. 그 다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보았을 때 그 제품을 언젠가 한번 사고 싶다는 어떤 그런 찜을 하는 그런 것을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제품을 보고서 그 제품을 필요 없는데 그 필요를 갖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공상하는 그런 또 이제 또 과정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충동구매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떤 미디어 시민 모임의 어떤 심포지움에서 TV 홈쇼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언론학회에서 또 이제 이런 심포지움을 한 적도 있는데요. 홈쇼핑의 충동 구매를
홈쇼핑이 충동구매를 조장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학자분이 8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요, 상품 화면과 쇼 호스트의 어떤 과장된 어떤 제스처라든가 설득 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0% 정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지상파 방송 사이에서 TV 홈쇼핑이 좀 과다하게 배치된다는 거죠. 지상파 방송에서 어떤 PPL 같은 이런 드라마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TV 홈쇼핑 채널에서 그 브랜드를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36%가 된다고 합니다. 또 POP 광고도 굉장히 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충동 구매에 POP는 Point of Purchase, 즉 판매 시점 그런 광고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상품에 이제 이 소비자들이 근접했을 때 구매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농심 후루룩 국수 같은 경우는 나르는 국수 면발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면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POP를 했는데 이 이벤트를 통해서 35 내지 40% 매출이 증대했다고 합니다. 충동 구매가 꼭 나쁜 것일까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충동적인 행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규제 통제하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나친 충동구매는 개인의 재정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충동구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자기의식을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비평을 통해서 또 환기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규정 마케팅도 이제 마케팅적 비평의 대상이 되는데, 주로 상류층을 노리는 틈새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규정 마케팅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그런 용어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마케팅 또는 프리미엄 마케팅, 하이엔드 마케팅, 럭셔리 마케팅, VIP 마케팅, 로열 마케팅, 노블 마케팅,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별칭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존 마케팅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경기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도 없이 매출을 갖다가 또 창출하기도 한다.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기업 서비스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이렇게 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주로 이제 기존 마케팅은 MF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제 더 활성화되었던 것 같아요. 중산층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또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고요. 기존 마케팅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유층을 노리는 그런 하나의 틈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상품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단순히 비싸거나 뛰어난 기능만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가치를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사람들한테 먹혀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지위와 부를 상징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 것을 나는 가질 수 있다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불러 넣어주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고요. 그 사례로 이제
노키아에서 만든 베르투라는 이제 그 휴대폰을 우리가 또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300만 원에서부터 최저 1억 원을 속가하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가기능이 실제로 보면 많이 떨어지지만 요즘 보면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떤 그 실용적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류층에 엄청난 인기를 몰아왔다고 합니다. 뭐 24시간 관리 상담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이제 내세워서 사람들 현혹했던 거죠. 400개의 어떤 그런 고급 부품을 또 사용해서 조립했다거나, 이제, 어떤 그 휴대폰이 현대 필수품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솔깃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고급 자동차 에쿠스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정 마케팅을 잘 했던 사례인데요. 골프를 이제 칠 때 이제 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프 클래식이라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마케팅에 또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참가비를 이제 고객들한테 기부를 했다거나, 골프 프로 선수들의 어떤 골프 레슨을 또 여기서 또 받게 해줬다거나, 또 만찬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또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귀족, 부유층의 그런 지출을 유도한 그런 하나의 마케팅 이벤트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브랜드 품격을 상승한 효과를 발휘하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평에서 이제 세 번째 또 대상은 부당 기만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을 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하여금 잘못 알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그런 표시 광고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그런 세부 항목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허위 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 냉장고에서 또 이제 그 법령을 어긴 그런 사례 캠페인을 해서 이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자, 제필 냉장고가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타사 대용량 냉장고하고 이제 용량을 비교하는 그런 광고를 내 보였는데 지명 광고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사 제품은 1992년 제품이었는데 타사 제품은 이미 이제 제품이 생산이 중단된 1981년에 그런 제품과 비교해서 약 10년 전에 제품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면에서 지필 냉장고가 타사 냉장고에 비해서 단연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이제 어떤 광고를 했는데 뭐 누가 봐도 그 타사 제품이라는 것은 LG 냉장고인 줄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부당 광고로 판정이 났는데요. 자, 이제 LG전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인기권 침해로 100억 원대의 소송을 이제 걸었습니다. 또 이제 삼성 광고를 풍자하는 만화를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 또 500억 원대의 소송으로 이제 또 맞고소를 해가지고 또 맞섰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권고해서 둘 다 이제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업체가 국내 대표 가전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또 이제 광고를 내보낸 적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싸움 과정에서 양사 브랜드는
상당히 과당 경쟁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그런 사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할인율 뻥튀기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가 티몬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과장된 할인율이라든가 이것을 내세워서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고, 또 기업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등, 덕보다는 이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매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이렇게 자꾸 감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원짜리 제품을 단 100원 낮춰가지고 쿠팡가 9,900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착시 현상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9,900원. 네. 그리고 12,900원. 이런 식으로 9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실제로 가격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이제 또 마케팅 비평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란 것은 거래에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인데요. 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시장 거래에서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섭력이라든가 힘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적 처벌이 미흡하다는 그런 또 하나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리고 업계 내에 존재하는 가벌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산업문화적 관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쁜 줄 알지만 자꾸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또 한번 보면요. 메일유업에서 나온 카페라떼와 남양유업에서 나온 프렌치 카페가 이제 서로 가격 단합을 해서 1,000원 하던 제품을 갖다가 1,200원으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20% 이제 인상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끼친 그런 경우도 있었죠. 남양유업에게 74억, 메일유업에게 54억의 가징금이 부과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경험하지만 인터넷 통신 업체에서도 이제 현금 마케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은품이라든가 또 현금 보상을 해준다, 이런 걸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또 이제 통신 재테크족도 이제 탄생하기도 했죠. 정품 마케팅, 현금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주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 구매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얌체 소비자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들 3사에 대해서 유플러스, SK텔레콤, 올레, KT에 대해서 이제 79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또 결말이 또 지어지기도 했고요.